안녕하십니까, 종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과는 좀 정반대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상승의 좀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 재무부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분기의 자금 조달 계획, 이 자금 조달 계획이 550억 달러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예정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기술주들이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신고가 권역까지 얼추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마찬가지로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좀 기록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도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4%대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아크 인베스트가 주가의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 유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일단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미국 시장과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과는 별개의 흐름들을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폭의 좀 하락을 하면서 2%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먼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됐었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밀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전날 코스피 시장이 더 강했던 이유는 저 PBR 종목군들이 약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지주사라든가 뭐 금융 쪽, 금융주들도 있겠죠. 저 PBR 종목분들 중에. 그리고 산업재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저 PBR 종목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됐었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었고 반대로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왔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 영향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최근에 급등한 종목군들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참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상당히 예민하게 좀 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러프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까다로운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움직였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SK 같은 경우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어제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래소 시장 쪽에.
그럼 결국 이들 기업들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좀 보게 되면 낙폭이 과했던 그런 종목군들과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하루였어요. 물론 이 부분들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시장도 저 PBR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정책 이 부분들을 발표할 것이다. 2월 달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 소외돼 있던 낙폭 과대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일단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 요 부분들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괜찮으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는 요건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단기간에 들어왔던 뭐 어제 급하게 들어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과하게 좀 급락을 했던 섹터들 같은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올랐다가 눌려졌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목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만약에 어제 밀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대에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차 전지 즉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이 나오려면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들은 필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을 하고 나니 조금 눌러줬었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상승을 해줬어요. 그럼 결국은 삼성 SDI나 LG 엔솔이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일단 셀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소재 쪽으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줬는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21선이 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21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21선이 수렴을 하고 들어 눕게 됐을 때 이런 구간대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전지 쪽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손실권역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순환매를 여전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최근에 올라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 저렇게 많이 빠졌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며칠 올라갔던 부분들 며칠 만에 다시 제자리 돌아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솔트로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하단 자리대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는 만큼 일단은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눌림목 구간을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좋지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HPSP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못 올라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올라간 부분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즉 업황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서 대장에 대한 섹터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후발로도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업황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후발 종목군들도 순환매성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 엘리먼트 같은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 놓게 되면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급락이 좀 나왔었죠.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 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좀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대안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는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 이런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까다로워요.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좀 여러 번, 뭐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일단은 매수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그 성급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를 좀 가지고 시장을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